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여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제목은 이준석 전문 직접 공개 주호영 너무 과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이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죠. 네. 이 대표가 직접 2,385자짜리 이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이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탄원서의 유출 당사자는 국민의힘 당 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언론에 공개된 탄원서를 좀 자세히 보면은 네. 이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는 점, 네. 그리고 탄원서는 소송 채권자인 이 전 대표 그리고 채무자인 국민의힘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1년의 과정이 조율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보수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준석을 언급하면서 인지도를 쌓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네. 현재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그걸 바로잡는 게 답이다라면서 이 당내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중에 일련의 과정이 조율돼 있었던 것 같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전 대표의 어제 SNS에 좀 네.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면 지난 22일에 법원에 탄원서가 송달이 됐는데 그때 당에서 편지 내용을 열심히 카피를 해서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도와줬고 이때 이 전 대표 측에서 유출한 것처럼 유도를 해서 네. 또 이후에 주호영 위원장이 이준석이 독재자다라는 언급까지 하는 것이 일종의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가 말한 주 위원장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신임계를 겨냥하면서 자신에게 대표직을 사퇴하면은 윤리 절차를 해소해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네, 탄원서 내용 이제는 모두 공개가 됐지만 그곳에 이제 윤 대통령을 뭐 신군부로 빗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이 경찰 수사 그리고 당 대표 자진 사퇴를 좀 트레이드하려고 했다라는 거래설까지 얘기가 돼 있잖아요. 이런 네. 민감한 점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여론전을 당에서 펼치려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전 대표는 자신을 폭로자로 한번 몰아보려고 아침부터 당이 셀프 유출에 셀프 경로를 하더니 이제는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조는 천적을 만나면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빗대서 아마 당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지금 이 내용을 자신의 탄원서를 유출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공식 입장을 따지자면 비대위에서 나오겠죠. 이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주호영 위원장, 오늘 김기현 의원이 주최하는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반응 들어보실까요? 이준석 대표랑 언제 만나셨고 좀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제가 처음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해서 그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만 확인해 드렸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더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뭐 열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서 본인이 안 만나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만나겠다 하는 것도 그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죠. 네, 너무 과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모임을 주최한 김기현 의원도 사실 주 위원장과 세트로 이 전 대표의 탄원서에 언급이 됐던 인물이죠. 역시 입장을 내놨는데 안전핀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 이 상상은 자유지만 지나치면 망상이 돼서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이 전 대표를 저격했고요. 네. 이 당내의 다른 반응도 좀 살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새 정권이 안착하도록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이 당이 한쪽은 탐욕으로
그리고 다른 쪽은 응성과 칭얼거림으로 혼란에 빠졌다라면서 친윤과 이 전 대표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를 옹호했던 목소리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이 하태경 의원은 당의 운명을 법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라면서 당원을 개정해서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주자라는 입장을 탄원서가 나왔던 공개됐던 그 즈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하길 이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놔야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근데 권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직을 내려놓는다고 지금 이 상황이 수습이 될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 수준은 넘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공격하고 있는 판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가만두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박지원 원장이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탄원서를 두고서 네.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유출 경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탄원서는요 다 공개가 될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왜 자꾸 유출 경로만 이야기하죠? 내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에서 보면 판사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자다. 그리고 신군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공개됐을 경우에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니까 저는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비껴가기 위해서 자꾸 유출 경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네. 어차피 탄원서라는 거는요. 본인의 어떤 입장을 재판부에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공개가 됩니다. 열람용으로 해서 양측에 있는 법률 대리인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했니, 내가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는 논점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이제 인석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신군부라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함께하기 어렵다는 걸 저는 인정하는 거라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이 신군부면 국민의힘은 뭐죠? 국민의힘도 신군부와 함께하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다면 이 세력과 어떻게 함께하겠습니까? 확대하자면. 그리고 본인은 이 세력과 함께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선을 긋는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장이나 네. 김기현 위원장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해결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박 전 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 문제를 떠나서 이미 이 국민의힘과는 본인이 이미 선을 그었고 네. 대통령과 싸움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야당보다 더한 사실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탄원서는 결국은 야당 선언서와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수습이 되려면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결국 수습이라는 거는 이미 법적인 절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거지 정치적인 지금 수습을 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넘어간 거 아닌가. 모두의 손을 떠났다. 그렇습니다. 모두 이미 그 기회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미 탄원서까지 공개가 돼서 대통령을 신군부라고까지 지칭하는 상황에서는 타협이 있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이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만 쏠리던 눈이 지금 다른 데로 더 좀 확대돼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이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언제 열지 이 시기를 두고 지금 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호정 기자. 네, 그동안 여권에서 거론되온 전대 시기를 보면은 네. 빠르면 정기국회 기간 중 그러니까 뭐 9월 말 10월 초 아니면은 국감이 끝난 뒤 11월, 네. 12월 그것도 아니면 정기국회 임기가 끝난 이 올해 내년 말, 그러니까 내년 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거론이 되어 왔는데요. 주호영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1말 2초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말 2초로 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대통령이 연내 전대 개최를 주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랬죠. 물론 여기에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좀 기류가 연내 전대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네. 주호영 위원장 1말 2초를 주장했던 주호영 위원장이 네.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죠. 네, 대통령께서 뭐 올해 안에 전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저는 뭐 그 보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나 비대위의 지속 기간은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들이나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보도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이 한 얘기인데요. 네. 뭐 보도에 개의치 않는다라면서 전대 날짜는 당에서 이 조율할 문제다, 뜻을 모아서 결정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 당초에 1말 2초를 주장하던 주호영 위원장이 뜻을 모아보겠다라는 건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연초 전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차기 당권 주자들로 거론이 되는 이 주자들 역시 연내 네. 전대 개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원래부터 네. 이 연내 전대를 주장했던 김기현 의원 조기 네. 전대를 계속해서 거듭 밝히고 있고요. 네. 전대를 12월에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국정감사 마치고 나면 전당대회 준비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은 10월 말쯤에 종료가 되죠. 보통. 네, 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내년 초에 전대를 원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정정을 오.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산 처리를 마친 다음인 12월 중순에 네. 전대를 개최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내부에서 좀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기류가 좀 묘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당대회 연내에 열릴까요? 이 내년 초에 열릴까요? 지금까지 당 국민의힘이 당이 그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네. 윤심이 연내면 연내 열리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를테면은 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것도 이진복 정무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TV조선 보도였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최고위원들 찾아가가지고 네. 설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윤심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윤심이 작동하는 대로 이게 다 됐잖아요. 다음 주에 지금 비대위원들 만난다고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또 이런 당무에 개입하는 걸로. 하지만은 이미 네. 이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모두가 알게 됐어요.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이거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파이낸셜 뉴스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그날 2번을 보도를 했어요. 네. 오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효과는 윤심은 이미 연내에 있다는 걸 다 알게 됐고 모든 당권 주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 추측으로는 12월 중에 열릴 것 같아요. 12월 정도에.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국감 끝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내년 예산이 이제 10월 초에 보통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전당대회를 열게 하게 해서 11월에 등록하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아까 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원들과 뭐 비대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미 윤심을 다 안 우리 당원들과 비대위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준일 대표님은 아니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까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사실 묵은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유호정 기자, 윤 대통령이 당 관련한 일정 알아서 하세요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네, 여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직접 전해왔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고 당의 결정엔 대통령이 관여할 구조가 없으니 비대위와 당이 잘 협의해서 정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만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일단 그 김준일 대표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좀 계속 당이랑 좀 거리를 계속 두려고 하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판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대로 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 그러니까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여론조사가 나온 뚝 반면에 떨어졌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8.8%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네.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반면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보시면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 3.5%포인트 긍정 올라가고 평가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네. 위원님.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어쨌거나 자꾸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언으로 선을 긋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빨리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긴 한데 왜냐하면요. 여당이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나타났지만 사실은 여당의 지도 체제가 사실 지금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대위 체제가 뭐 6개월씩 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빨리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기국회라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걸림돌이 사실상 제가 이게 없으면 네. 한두 달 내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야당도 저렇게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지 한 2달 만에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야당처럼 김종인 위원장처럼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비대위 체제로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안정감을 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논란을 빨리 없애고 왜냐하면 집권 6개월 동안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 모든 개혁들을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대위 체제가 있는 당에서 어떻게 이걸 출발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심전심이다 봅니다. 자, 대통령실도 빨리 정비를 할 테니까 당도 빨리 좀 정상적인 체제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해 안에 개혁의 출발점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여튼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뽑아야 된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전 대표의 징계가 내년 초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빨리 해서 이런 분란들을 좀 없애는 것도 하나의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1월 말 이야기했길래 저건 너무 늦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르면 12월 중에라도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이지 않는 손, 또 이심전심 알아서 빨리 해주세요라는 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언제 여는지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